기존 방식대로 과실 적용 후 장애급여를 공제하게 되면 약 6,300만 원, 새로 변경된 판례대로 장애급여를 공제한 후에 과실 적용하면 약 6,700만 원, 약 400만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업무 중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산재 처리를 받고 추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와 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판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십자인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무릎의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인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선 양옆에 측부인대가 있고 가운데 앞뒤를 이어주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전방과 후방인대를 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대의 단면을 보실 수 있는데 얇은 섬유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전체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 즉 동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릎의 동요로 인해 자주 넘어지거나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해서 기계적인 동요도 검사를 통해 후유장애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보통은 다치지 않은 무릎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동요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장애율이 나뉘게 됩니다. 산재 장애 등급은 장애 평가에 있어 한 가지 기준이 더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무릎에 동요가 있으면서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능력 상실률로 보면 29%의 장애율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실수입으로 계산하게 되면 산재 장애급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살의 근로자가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 동요도가 권한 측 비교해서 10mm 이상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정장구 착용 여부에 따라 12급에서 10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급까지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10급이면 내 일당의 297일, 12급이면 154일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29%의 영구장애로 정년까지 35년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산재 초과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때는 산재에서 받은 장애급여를 공제해야 하고 이때는 과실도 따져야 하겠지만 동요 미리수가 크지 않아 장애율이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154일과 35년이라는 기간만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로 산재 처리를 받으신 분들은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애기간 그리고 사업주의 과실을 제대로 따져 초과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과실 상계 후 장애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공제급여 제한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였는데요. 저희가 강의하는 채널은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일실수입액에 과실을 적용한 후 장애급여를 공제했었고 이제는 일실수입액에서 장애급여를 공제한 후에 과실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단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순환적인 구상소송 과정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제급여 제한 방식 이전에 사건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산재로 십자인대 파열 보상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지 공제급여 방식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업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원단 상하차 작업 업무를 하게 된 분이셨는데요. 팔레트에 쌓아둔 원단이 쏟아지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산재로 치료를 받고 무릎의 동요로 인해서 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 약 900만 원을 받게 되셨죠. 재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서 10mm 이상의 동요도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 29%의 영구장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20대였는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상당하죠. 여기서 이제 사업주의 책임 과실로 60%를 인정받게 되었고요. 일실수입만 1억 2천만 원 정도 산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과실을 적용하면 7,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존 공제 방식을 적용했으니까 과실 적용 후에 장애급여를 공제해야겠죠. 그럼 7,200만 원에서 장애급여 9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6,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산재로는 900만 원의 장애급여를 근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과실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 7,300만 원 무려 8배 차이가 나죠.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산재에서 인정하는 산재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공사직종 평균 노임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로 장애에 대한 보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새롭게 변경된 판례 기준대로 장애급여를 공지한 후에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과실 적용 전 일실수입 1억 2천만 원에서 장애급여 900만 원을 공지한 후 그 이후에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 방식대로 산정했을 때보다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게 되고요. 흉터 성형비라든지 보조기구 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께서는 산재에서 보상받고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약 8,4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염려를 하거나 복직을 못하게 될까봐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단에서 보상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다친 신체에 대한 보상에 비해 만족스러운 금액이 되지 않으실 것이고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나이, 소득, 장애율과 장애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 몸이 망가져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는데 내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도 내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면 진짜 오히려 제가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는 오랜 기간 교통사고, 보험, 산재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으며 그만큼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내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과실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단의 대표 번호와 아래 더보기라는 링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